에디슨이 과연 처음에 전구를 발명한 것이 맞을까? 라이트 형제가 과연 비행기를 발명한 것이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고 계셨다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 그 수많은 현대 발명품들을 보다 보면 이걸 과연 필요해서 만들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당연하지,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상업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주장까지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 중에 과연 전구를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 맞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인데, 평소에 발명의 역사,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다거나 에디슨이 과연 처음에 전구를 발명한 것이 맞을까? 라이트 형제가 과연 비행기를 발명한 것이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발명은 한 사회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어떤 필요를 느낄 때, 즉 어떤 기술이 불만스럽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이 만연돼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발명가 지망생들은 금전이나 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기부여를 받고요. 이 같은 필요를 감지하기도 하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이처럼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보는 이 상식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발명품은 제법 많다라고 먼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는요. 미국 정부가 나치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명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날로 치면요. 200억 달러가 넘는 거금을 들여서 3년 만에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 중에 하나네요. 미국 남부에서 재배한 목화를 다듬는 고된 수작업을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요. 1794년 엘리 휘트니가 발명한 도면기, 그러니까 면화의 씨를 빼거나 솜을 트는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탄광에서 배수 문제, 그러니까 물을 빼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증기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기차라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작은 탄광에서 물을 빼기 위한 것,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많은 발명품 또는 대부분의 발명품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발했던 것이고요. 그들이 염두에 둔 제품에 대한 수요 따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요. 그때부터 이 발명자는 그것의 용도를 짜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토머스 에디슨의 축음기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77년에 에디슨이 최초의 축음기를 만들었을 때 그는 이 발명품 10가지 용도를 제시하는 글을 먼저 써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말을 보존하는 일, 시각장애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책을 녹음하는 일, 시간을 알려주는 일, 철자법을 가르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축음기나 음향기기라고 하면요. 보통 음악을 듣는데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재생하는 일은 에디슨이 제시한 우선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들이 축음기를 이용해서 동전을 넣으면 대중음악이 흘러나오는 이 주크박스 있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은 술집이나 펍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에디슨은 자기 발명품이 사무용품이라는 중요한 용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전락하는 것에 반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축음기라는 게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많은 용도로 사용될지는 본인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용도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발전을 해나간 것이죠. 자동차 역시도요. 오늘날에는 그 용도가 명백해 보이는 발명품이지만 이것은 그 어떤 수요에 따라 발명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콜라우스 오토가 최초의 가스기관을 만들었던 1866년 당시에는 오토가 만든 엔진은 힘이 약하고 무겁고 높이는 2m에 달하고요. 결코 말보다 호감이 가는 물건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이 무겁고 큰 고철덩이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 개량을 거듭해가지고 188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고틀리프 다임러
디자이너가 자전거 엔진을 설치하면서 최초의 오토바이를 만들었고요. 1905년까지도 자동차는 부자들이나 즐길 수 있는 비싸고 불안정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발명품들이 초반의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발명이 되었고 사람들의 수요도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아는 발명품들의 진실, 에디슨이 전구를 진짜로 발명한 사람이 맞을까?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맞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발명의 영웅이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가장 유명하고 틀림없이 현대의 발명품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 X가 Y를 발명했다는 이 뻔뻔한 주장 뒤에는 그보다 앞서 만들어졌는데도 무관심 속에 잊혀진 전 단계의 형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1769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했다는 말을 흔히 듣죠. 그는 주전자 주둥이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요,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멋진 이야기는 불행히도 허구고요. 실제로 와트가 그런 증기기관을 만들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건 뭐냐면 토머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기기관을 고치던 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증기기관은 토머스 뉴커먼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57년 전에 발명한 증기기관이었고요. 와트가 수리 작업을 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영국에 100대 이상 이 기계가 제조된 시점이었고요. 그럼 더 올라가 볼까요? 뉴커먼의 증기기관도 실은 영국인 토머스 세이벌이라는 사람이 1698년에 특허를 받은 증기기관의 뒤를 이은 것이었고요. 그건 역시 프랑스인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680년경에 설계한, 그러니까 제작하지는 못했던 증기기관의 뒤를 이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것보다 네덜란드 과학자 크리스티안 호이 헨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은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먼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에디슨이 1879년 10월 21일 밤에 발명했다는 이 백열 전구도요, 실은 1841년에서 1878년에 다른 발명가들이 특허를 얻어 수많은 백열 전구를 개량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유인 동력 비행기의 경우에도 그보다 앞선 오토 릴리엔탈의 유인 무동력 글라이더, 세뮤얼 랭글리의 무인 동력 비행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발명가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아이디어 짜내고 미리 만들고 있던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와트, 에디슨, 라이트 형제, 이 사람들이 기존의 발명품을 크게 개선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향상시킨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일부 천재 발명가들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과연 세계사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두루 인정받는 유명한 발명가들에게는 항상 유능한 선후배가 있었고 사회가 그들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발명품을 개량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이 발명품들, 최초 발명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최초의 발명가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사람들이 상업화해서 개량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영웅 논리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